이 영상은 네이버 웹툰별을 품은 소드마스터의 AI 리뷰 영상입니다. 리뷰 내용은 영상 제작자와 AI의 주관적인 평가이며 영상 속의 연출은 원작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AI의 임의적인 효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북부의 겨울밤, 깊은 숲속 바위 위에 한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남자는 그 검을 조용히 닦아내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수많은 흉터와 주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겨울 숲에서는 들리지 말아야 할 뻐꾸기 소리였지요.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소리의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날아가 버렸을 새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결국 소리의 주인을 향해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로 조용히 소리칩니다. 그러자 나무 뒤에서 후드를 쓴 소년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블라드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고 블라드는 조직의 보스 호르헤가 보낸 편지를 중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중년 남자는 바로 스탄가. 한때 기사였고 지금은 은둔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스탄가는 여러 감정을 보였지만 그 속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웃는 듯하면서도 화가 난 듯한 표정. 그 모호한 감정이 그의 복잡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었지요. 편지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호르헤는 적 조직에서 기사 출신 용병을 끌어왔다는 첩보를 듣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전우였던 스탄가의 손을 빌리려 했던 것이지요.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탄가는 처음 만난 어린 안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조금은 거칠게 일부러 압박을 주듯 농담 반 협박 반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블라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받아넘기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지요. 그 모습을 본 스탄가는 내심 흥미를 느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해봤지만 이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호르헤가 왜 이 소년을 곁에 두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한겨울의 숲, 조용한 밤입니다. 블라드와 스탄가는 동굴 어귀에 자리를 잡고 모닥불을 피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지요. 블라드에게 있어 기사라는 존재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어떤 이상이자 꿈에 가까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로만 듣던 존재,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늘 우러르던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런 기사가 지금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스탄가는 은퇴한 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차림과 태도에는 여전히 기사로서의 기품과 위엄이 남아 있었습니다. 블라드는 그런 스탄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릴 적 꿈에서 그리던 기사와도 같았으니까요. 모닥불 옆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티격태격하는 말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블라드는 모닥불에 먹음직한 육포를 구웠습니다. 스탄가는 자신의 초라한 육포를 보며 군침을 흘렸죠. 그러자 스탄가는 조금 장난스럽게 제안을 하나 하지요. 자신에게 육포 하나를 줄 때마다 질문 하나에 답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스탄가는 결국 그가 가진 모든 육포를 받고 블라드가 가장 궁금해하던 것, 바로 오러에 대해 보여주기로 마음먹지요. 이윽고 스탄가는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의 손에는 길게 잘 손질된 검이 들려있고 모닥불의 불빛과 달빛 아래서 그는 묵묵히 한쪽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리는 기도처럼 들리는 말들과 함께 그의 검에서 푸른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지요. 그것이 바로 오러였습니다. 기사들만이 다룰 수 있는 신념과 훈련이 깃든 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세계였습니다. 그날 밤 블라드는 처음으로 오러를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아마 블라드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깊은 밤, 도시 슈아라의 성벽 아래 등불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블라드의 안내로 스탄가는 도시의 성벽을 피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땅굴을 통해 슬럼가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야말로 은밀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스탄가에게 이 여정은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사로 살아온 그에게 이 좁고 냄새나고 눅눅한 땅굴길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지요. 거친 삶을 감당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곳의 공기와 풍경은 확실히 낯설고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블라드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익숙한 걸음으로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곳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다음 일정을 차분히 안내해줍니다. 블라드는 스탄가에게 도착하면 바로 따뜻한 물을 준비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밤, 슈아라의 뒷골목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요즘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두 보스 간의 대립은 골목의 공기마저 팽팽하게 만들 정도였지요. 등불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블라드는 마치 환한 대나처럼 거침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힌 곳,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자기 집 마당 같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길은 익숙했지만 그 위에 놓인 풍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어지럽고 뒤틀린 분위기, 부서진 담벼락, 흩뿌려진 핏자국들, 그 모든 게 이상했고 불안했습니다. 점점 더 또렷해지는 충돌의 흔적 속에서 블라드의 걸음도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흔적은 현실이 되어 눈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조직원들, 그리고 돈벌레 패거리의 시체들. 분명 방금 전까지 여긴 전장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블라드는 단숨에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둘이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그는 스탄가에게 조직원들만이 아는 뒷문의 위치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문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스탄가는 블라드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기사 출신이었지만 지금 이곳 장미의 미소로 들어가는 이 임무만큼은 블라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블라드는 마침내 조직의 아지트, 장미의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고풍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기던 그 술집은 이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탁자들은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흘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격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없이도 단박에 알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블라드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릅니다.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움과는 달리 코끝에는 피비린내가 더욱 짙게 밀려왔고 그 앞엔 시신들이 겹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옷을 벗은 채 여전히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호르헤가 보였지요. 몸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여전히 산처럼 단단하고 위험 있는 그 모습은 블라드에게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조직을 지켜낸 수사자의 위험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호르헤 곁엔 마르셀라가 조용히 다가와 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감사와 존중, 그리고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르헤는 반가움과 함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블라드는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전했습니다. 정문은 위험했기에 자신이 대신 시선을 끌었고 스탄가에게는 뒷문으로 들어오게 했다고요. 이 말에 호르헤는 크게 만족했고 내일은 반드시 돈벌레 패거리를 정리하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블라드는 그가 오러까지 쓸 줄 아는 기사이니 내일은 분명 우리의 날이 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평온했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호르헤의 표정이 굳었고 검을 빼들며 스탄가는 오러를 쓸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 통로를 거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검에는 피가 말라가지 않은 채 흘러내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호르헤가 알던 스탄가가 아니었습니다. 블라드가 안내했다 믿었던 스탄가는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호르헤에게 말합니다.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치 아주 오래된 인연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